교재는 179페이지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이번에는 마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구분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아이고, 자동계산이네요. 그러면 체크해 놓고. 두 번째, 기말 현재 4월 1일에 입금된 임대료 선수분, 즉 미경과분을 계상하라. 단, 장부 조회하여 월할 계산할 것 그랬습니다. 일반 전표에다 이제 입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일반 전표 12월 아니죠. 4월 1일이죠. 먼저 조회 먼저 할 거예요. 4월 1일 날 보니까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20만 원을 받았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120만 원 나누기 10이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분은 2024년 1월, 2월, 3월 3개월치네요. 그래서 곱하기 3입니다. 곱하기 3 그러면 30만 원이 미리 받은 수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할 겁니다. 계산기 옆으로 이렇게 빼놓으시고요. 전표 12월 31일로 바꿔주십시오. 차변에 임대료, 즉 대변에 있던 임대료 없앨 거예요. 900번대 임대료 가겠습니다. 400번대 임대료 쓰시면 안 돼요. 이 400번대 임대료는 임대료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의 매출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번대 임대료 하겠습니다. 금액은 30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입니다. 3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 계산해서 30만 원씩 정리분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얘는 했어요. 그러면 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고 5월 10일 거래처 주식회사 세나 캠핑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어음 2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입금된 사실을 기말 현재 당재금 하나은행 계좌에 통장 정리를 하다 발견했습니다. 오, 만기가 됐는데 만기 처리하지도 않고 그대로 했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결산 정리사항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만 원짜리 어음의 어음 번호는 어떻게 되냐? 전체 메뉴에 받으러 옴 현황을 클릭하시고 그냥 엔터 할까요? 네, 만기일별로. 어쨌든 올해 만기가 된 거니까 그냥 쭉 누르세요. 세나 캠핑의 5월 10일 여기 만기 보유하고 있죠? 거래가 5월 10일인데 만기는 12월 31일이네요. 가나의 121222525 그래서 2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번호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전표 입력 5월 10일자 전표를 열으셔서 네, 이렇게 찾으셔도 되네요. 근데 이렇게 찾으시면 너무 헷갈리니까 받으러 오면서 어음 번호 여기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12월 31일 대변 먼저 가겠습니다. 대변에 받으러 온 먼저 갈게요. 세나 캠핑 오셨어요? 네. 자,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받으러 오니까 그렇죠. 자금 관리 꼭 해주셔야 되죠. 자금 관리 키는 F3입니다. 적용해서 F3 누르면 금액 누래요. 금액은 200만 원 넣으시면 됩니다. 하단에 여기서 만기 처리할 거예요. 만기는 여기 있습니다. 4번이죠. 그래서 4번으로 바꾸시고요. F2 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세나 캠핑으로부터 보관하고 있는 어음 번호가 몽땅 뜰 겁니다. 그 중에 200만 원짜리니까 5월 10일 날 발생됐고
만기가 12월 31일이네요. 커저가 색깔이 지금 약간 푸르스름한 색으로 됐죠? 이거는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선택. 그러면 어음의 번호와 어음 만기일 발행일이 됐습니다. 차변에 어느 은행으로 들어왔어요? 당좌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당좌 하나은행 계좌 걸어주시고요. 하나은행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 문제는 어음의 번호를 알지 못하니까 받으러 옴 현황에 가서 어음 번호 확인하고 그 어음을 그대로 반영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과 거래일, 만기일 이런 거 보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받으러 옴에 이것도 차변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대변입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하나은행 금융거래 걸어줬고요. 대변에 받으러 오면 세나 캠핑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3번도 했죠. 그럼 나머지 세 문제는 자동 결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결산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전체 메뉴 결산 자료 입력 열어놓으시고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십시오. 이것도 날짜를 잘못해서 11월까지 여시면 안 됩니다. 12월까지 열어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중단금 보충법으로 설정하다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합계 잔액시산표 여세요. 12월 31일로 조회하겠습니다. 조회하셨나요? 네, 외상매출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1억 5,235만 5천원 곱하기 T입니다. 0.01, 1%니까 0.01이죠.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줘야 돼요. 보충법입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 빼겠습니다. 5만원 빼주십시오. 그러면 147만 3,550원 설정하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살짝 내리시면은 대손상각란에 외상매출금란에다가 147만 3,550원 이렇게 오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십시오. 받으러 옴도 해야 되죠. 매출채권의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옴이니까 받으러 옴 합계잔액시산표 오셔서 받으러 옴 난을 보니까 없어요. 없으면 설정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갑니다.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상하다 그랬으니까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의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 유형자산 탭에 총괄에 오셔서 조회. 비품 요겁니다. 단기상각비 이 부분이거든요. 컨트롤 C 하셔서 비품 계정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인 비품란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93만 5,825원이 이번 해에 감가상각할 금액이네요. 되셨나요? 그 다음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총괄도 반드시 해본다 라고 했어요. 조회. 그랬더니 없습니다. 없으니까 설정할 게 없어요. 감가상각 할 게 없죠. 이번엔 5번 가겠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해야겠죠. 물류관리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몽땅 눌러주십시오. 선의설치법인지는 기능모음 열어서 평가방법 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마감. 얘는 평가방법에서 이미 세팅이 된 겁니다. 건들지 마시고 일괄 마감 체크. 확인. 그래서 몽땅 다 마감해서 여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금액을 알려면 전체 메뉴에서 재고자산 명세서 열어야 됩니다. 12월로 엔터 해주십시오. 그러면 상품에
재고 금액인 2,380만 원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결산 자료 입력에 오셔서 상단으로 올리십시오. 10번 란 기말 상품 재고액에 컨트롤 V. 그러면 자동 결산 3개 몽땅 다 했죠? 반드시 전표 추가. 예.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확인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채점은 여기서 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감 한번 해볼까요?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회계 모듈에 손익계산서 오셔서 12월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시면 되죠. 7,855만 9,625원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아니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7,855만 9,625원 불러왔고요. 반드시 전표 추가 확인. 자, 전표 추가했으니까 일반 전표 와서 손익 대체 붕괴가 일어나고 잉여금 붕괴가 일어났는지 보고 재무상태표 12월 에라 메시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시면 끝. 이렇게 해서 장부 마감까지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실 때는 숫자로만 기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총 7문항 출제되고 있죠. 첫 번째 문항입니다. 9월 20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9월 20일 현재 그랬으니까 합계잔액시산표 또는 계정별 원장, 일월계표 다 보셔도 돼요. 자, 저는 좀 열렸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놓고 모두 닫기 한번 하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볼까요? 9월 20으로 조회하십시오. 대신 날짜는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30으로 조회하시면 안 됩니다. 외상매입금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잔액 8,474만 원이 되겠네요. 두 번째, 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현금 총 지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현금 출납장 1월 달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출액, 그러니까 출금액이죠. 출금액 누계 105만 5천 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는 합계잔액시산표를 6월 28일까지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1월 1일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대변금액 보셔도 되고요. 또는 1월계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1월계표예요. 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1월계표는 현금 지출액이 차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1월계표는 반대예요. 왜? 다른 계정에 대해서 현금 지출액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 금액이 되고요. 대변은 입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합계잔액시산표 또는 현금출납장 1월계표 어느 곳을 가셔서 보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떤 게 좀 더 빨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열어서 바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05만 5천 원. 세 번째,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여비교통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얘는 1월계표밖에 열 데가 없습니다. 아니면 계정별 원장 열으셔서 다 더하셔야 됩니다. 자, 1월계표 2월 1일부터입니다. 2월 1일부터 4월 30까지입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여비교통비 란에 오셔서 현금 지급액이니까 현금 란에 있는 요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변이 현금 지출액인 거예요. 만원. 답은 만원입니다. 전체는 16만 원이 발생됐지만 그 중에 현금으로 발생된 건 만원입니다. 네 번째, 7월 중 의자 출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물류관리 쪽에 오셔서 출고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판매관리 쪽이죠.
그래서 판매 일월보 이거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품목별 판매 현황, 거래처별 판매 현황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자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품목별 판매 현황으로 보겠습니다. 7월 중 그랬으니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만 봐주시면 되죠. 안 그러면 요거 기간 입력 통해서 7월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품목은 의자만 열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를 놓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의자 선택했어요. 출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그랬으니까 총 360개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360개. 다섯 번째,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취한 약소금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두 달간만 볼 거예요. 5, 1월계표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자, 1월계표 오셔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소 수취한이에요. 수취한 거니까 바드러움이죠. 바드러움의 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되겠네요. 6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포괄손익 계산서에 표시되는 총 포괄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에 포괄손익 계산서 클릭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하단으로 오세요. 그러면 총 포괄손익이 여기 있습니다. 7,855만 9,625원이 답이네요. 총 포괄손익 이러면 손익계산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장부를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 중 순 매출채권의 합계액입니다. 자, 순 매출채권의 합계액.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상태표 12월. 매출채권, 기타채권인데 지금 기타채권 없죠. 그러면 요 금액이 순 매출채권의 합계액이 됩니다. 왜? 받으러옴 잔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 잔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 요게 순 매출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83만 1,450원이 되겠네요. 뭐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 금액을 기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3회 모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